자, 요즘 환율이 1,500원을 훅 넘어가면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경제에 대체 무슨 위기 신호가 켜진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질문부터 바로 던져보죠. 혹시 정말로 제2의 IMF 사태 같은 게 또 오는 거 아닐까? 네, 바로 이 무서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6%.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앞으로도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확률이라고 합니다. 86%라니. 와, 이거 정말 그냥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지금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을 보고 그 원인이 우리 밖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따져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부채 문제, 이게 또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나? 그 방어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경고등이죠. 바로 이 환율 문제입니다. 지금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구나, 바로 감이 오시죠? 1960년대에 달러당 200원 정도 하던 게 쭉 오르다가 2000년대 들어서 1200원대에서 움직였는데, 보세요. 최근 들어서 이 상승세가 말도 안 되게 가팔라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가들 예측이 이 추세가 앞으로도 꺾이는 건커녕 계속될 거라는 점이에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힘을 못 쓰는 걸까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바깥 세상의 문제, 즉 외부적인 압박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안의 문제, 내부적인 취약성입니다. 자, 외부 요인부터 볼게요. 지금 가장 큰 건 이란 분쟁 같은 국제적인 갈등이에요. 전 세계가 막 시끄럽고 불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돈이 전부 다 일단 안전한 데로 가자 하면서 어디로 몰리겠어요?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그럼 달러 몸값은 막 치솟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같은 다른 나라 돈의 가치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진짜 문제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석유의 30%가 여기를 지나가고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사오는 기름의 95%가 바로 여기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기가 막혀버린다? 그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80달러까지 그냥 폭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이건 뭐 거의 핵폭탄급 충격이겠죠. 자, 이렇게 바깥 세상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국가부채 문제, 이게 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보통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국가 부채는 GDP 대비 한 52% 정도라고 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실 수도 있죠. 근데요, 김대중 교수의 지적은 뭐냐면, 사실상 정부 빚이나 다름없는 공기업 부채까지 합쳐야 진짜 우리 빚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숫자가 갑자기 181%로 껑충 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가계빚, 기업빚까지 다 더하면요, 무려 250%.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 비교 자료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미국은 경제 규모, 즉 GDP 대비 시중에 풀린 돈이 한 71%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154%예요. 2배가 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경제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돈을 훨씬 많이 찍어서 풀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흔해지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에 25조 원짜리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돈을 더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이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빚이 많은 상황에서 돈을 더 푸는 게 맞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어려운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럼 이런 복잡한 경제 지표들이, 그래서 우리, 바로 여러분의 지갑과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통화 가치 하락.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이건 그냥 내 돈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제 이걸로는 예전만큼 달러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돈 더 내고 아이폰 새로 살 때 비싸지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까지 원화로 된 내 모든 자산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냥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김대중 교수가 정말 단호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원화로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 방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핵심 전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죠. 자산 분산.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내 전체 자산 중에서 한 30%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미국 달러 자산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셈이죠. 그럼 달러 자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아주 튼튼한 우량주들, 아니면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펀드들,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오늘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세상에서 어쩌면 국가가 나를 지켜주겠지 막연히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산을 똑똑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의 안보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